모든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호주는 동물 보호에 아주 엄격하며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호주에게도 수백 년간 박멸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회색토끼인데요. 이 회색토끼는 호주의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꼽히는 동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호주에서는 수백 년 이상 토끼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호주에서 일어난 토끼 몰살 사건. 토끼는 아주 귀여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이 귀여운 토끼가 악마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호주에서 토끼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 많은 유럽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1859년 10월 영국인 토마스 오스틴도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호주에 농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거주할 때 토끼 사냥을 즐겼는데 호주에서도 토끼 사냥을 즐기기 위해 자신의 조카에게 부탁해 회색 토끼 24마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몇 마리가 우리를 탈출했고 이것이 바로 끝없는 토끼와의 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끼는 먹이 사슬에서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교미 시간이 매우 짧으며 암컷 토끼의 경우 2개의 자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또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번식력이 엄청난 동물인데요. 1년에 무려 30에서 4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호주엔 토끼의 전적인 여우나 늑대, 독수리 같은 동물들이 많지 않았고 기후나 환경 또한 토끼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토마스의 토끼가 탈출한 지 3년 만에 수천, 10년 만엔 수천만 마리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선 1km 내에 무려 3,000마리의 토끼가 있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호주 전역을 점령한 토끼들 때문에 호주의 들판의 풀과 나무들이 씨가 말랐고 먹이를 먹을 수 없는 토착 동물들과 가축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현상을 보고 호주에서는 레빗 패스트, 토끼 흑사병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는 더 이상의 피해와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길게 울타리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토끼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땅을 타거나 점프를 해서 이 펜스를 뛰어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낡은 울타리에 구멍을 내며 호주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결국 토끼와의 1차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토끼 퇴치를 위해 폭발물, 독극물이 들어간 먹이 등 대대적인 사냥까지 동원하게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 많은 토끼를 죽였지만 빠른 번식력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때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불어닥쳤고 호주 또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 회색 토끼였습니다. 토끼고기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됐고 대공황을 버텨냈습니다. 1939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는데 대공황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식량이 여전히 부족했지만 호주는 토끼고기 통조림을 만들어 부족한 식량을 보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공황과 전쟁이 끝난 뒤에도 토끼의 개체수는 여전히 줄지 않았고 호주는 토끼와의 전쟁 2차전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토끼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여우를 들여와서 개체수를 조절하고자 했는데요. 풍부한 식량 자원과 번식하기 좋은 환경 때문에 오히려 여우의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토끼와 여우를 모두 잡아야 하는 눈물겨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버렸습니다. 또한 여우는 도망다니는 토끼보다 도망가는 방법을 모르는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다른 동물들이나 가축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토끼와의 악몽에서 벗어나고픈 호주는 1950년 토끼와의 전쟁 3차전 치사율 99%에 이르는 바이러스를 살포했는데요. 과연 토끼의 개체수는 줄었을까요? 네. 다행히도 호주 전체의 회색 토끼의 80%를 죽였고 개체수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끼와의 전쟁에서 호주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살아남은 20%의 토끼는 이 바이러스의 내성을 지녔고 이들 중심으로 돌연변이 토끼들이 태어나면서 1991년 개체수는 다시 2억에서 3억 마리로 불어났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토끼 이외의 동물에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인했지만 바이러스가 감염돼 죽은 토끼를 먹은 야생 고양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먹이 사슬에도 영향이 생겼고
결국 호주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방법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현재 호주는 아직까지도 회색 토끼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토끼가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백 년간 끝나지 않는 토끼와 호주와의 전쟁. 이 전쟁은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호주와 토끼의 전쟁은 사람이 자연에 함부로 개입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